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5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제는 나는 지쳐서 더 이상 주식 투자 못하겠다. 이제는 미국 증시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 미중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그렇게 좀 우울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제가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증시의 10days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과거 역사를 봤을 때 과거 50년, 100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추세를 만들어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10%라는 평균 수익률이요. 그렇게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항상 굴곡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익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10 베스트 데이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928년 이후에 S&P 500의 평균 수익률은 8%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100년 동안 꾸준하게 8% 평균적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만약에 매년 그 가장 주가의 상승률이 좋았던 열흘을 빼고 나면요. 수익률이 갑자기 마이너스 13%로 떨어집니다. 그만큼 상승분의 대부분이 몇몇 날에 집중돼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과거 10년이죠. 10년간도 별반 다름이 없는데요. S&P 500의 평균 수익률은 과거보다 높은 12%로 급등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상승 추세가 좋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해 가장 좋았던 10일을 제하고 나면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10%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2024년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느끼는데 한 해 동안 24% 그리고 23%나 S&P 500 기준으로 올랐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장 좋았던 10일을 빼고 나면 수익률이요. 플러스 4%로 급락해 버립니다. 그만큼 우리가 미국 증시의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 차트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오히려 10데이 법칙이요.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비트코인은 수익률이 굉장했죠. 2014년 이후에 만약에 가장 좋았던 10일만 딱 뽑아서 그때 수익률을 보면요. 매년 177%나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올라간 대부분을 10일에서 담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가장 좋았던 10일을 놓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요. 비트코인 수익률은 매년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8%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주식이 올라가면 더 사고요. 주식이 떨어지면 더 팔고 이러한 모멘텀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를 떠나지는 않는 겁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주식을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100%로 가져가게 되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이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조만간 미국 증시는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3월 5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도 명백한 하락장이었죠. 떨어진 종목의 수가 상승한 종목의 수보다는 월등히 더 많았습니다. 다행인 부분은 테크주가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대 지수의 움직임을 체크해 보면요.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5% 급락 추세를 보였고요. S&P 500도 1.2%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역시 0.35% 하락했고요.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떨어졌는데 어제 미준 패밀리 분들께서는 그렇게 하락장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는 실제로 대부분의 주식이 다 마이너스를 보였죠. 나스닥 100도 마이너스였고요. 마크로캡, 굉장히 작은 주식들도 마이너스, S&P 500도 마이너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11개 섹터의 성적을 살펴보면요. 어제는 S&P 500을 이루는 11개 섹터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테크주들은 0.08% 소폭으로 선전을 하긴 했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요. 모멘텀 주식, 그리고 뭐 디비던드, 배당 주식, 여기 보시면 밸류, 가치주라고 부르는 거죠. 우량주, 성장주, 뭐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투자 전략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준 탑픽은요, 상승한 종목의 수가 하락한 종목의 수보다는 훨씬 더 많았거든요. 저는 이러한 현상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그동안 인공지능 수혜주 위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가 강화됐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이 반등하기 전에 그동안 가장 좋지 않았던 인공지능 수혜주가 먼저 반등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실제로 어제 미주온 탑픽의 성적을 보시면요. 어제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하면서 스트래티지가 9.66%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플러스 7.74, 비트코인이 플러스 7.11, 네비우스 플러스 5.37, 탈렌 에너지 플러스 4.12, TSMC가 플러스 4.06, 마벨 테크놀로지 플러스 2.91, 비스트라 플러스 2.41, 알파벳 플러스 2.34, B2가 플러스 1.96, 제타가 플러스 1.75, 엔비디아 플러스 1.69, 넥스트래커 플러스 1.60, 팔란티어 플러스 1.17, 우버 플러스 1.10, 이노데이터 플러스 0.75, 브로드컴이 0.06%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아마존이 0.6% 소폭으로 떨어졌고요. 메타가 마이너스 2.30, 셀레스티가 마이너스 2.78, 테슬라가 마이너스 4.43, 파가야 테크놀로지가 5.52%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미주온 탑픽 중에 가장 좋지 않았던 세 종목은요, 최근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죠. 뭐 예를 들어서 셀레스티카 같은 경우는 유상 증자를 한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테슬라는 최근에 유럽 실적이 너무나 좋지가 않고요. 또한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죠. 자, 마지막으로 파가야 같은 경우는 공매도 리포트가 발표되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어떠한 악재가 있었던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장외 거래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상승폭이 발견이 됩니다. 어떠한 좋은 소식이 있었는지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선물 지수, 그러니까 프리장의 모습을 보시면요. 시간의 거래에서 미국 증시는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가 0.54% 올라가고 있고요. S&P 500은 플러스 0.61, 그리고 나스닥 선물 지수도 0.71%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과연 오늘 장이 열리고 나서도 이런 상승 추세가 이어질지는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커다란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죠. 어제 트럼프가요, 관세 인상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의회 합동회의에 등장을 했는데요. 연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롭게 관세를 인상하면서 약간의 혼란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궁극적인 혜택을 거두기 위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번에 관세를 매기면서 결국은 미국은 부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관세는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고 다시 위대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일어나고 있으며 오히려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약간의 혼란이 있겠지만 우리는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혼란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달래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선물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화요일 오후에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요.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관세 타협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선물 지수가 신나게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루트닉 장관은요, 잠재적인 합의에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부과된 25% 관세의 일부 축소도 포함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루트닉 장관의 발언은요, 어제 화요일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선물 지수가 상승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제 과연 수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 호재를 발표해 줄지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아무런 발표가 없으면 또 급락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도 굵직굵직한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8시 15분에 ADP 민간 부분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물론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좋은 수치가 발표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중간 전망치는 14만 3천 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전 9시 45분에 S&P 글로벌 서비스업의 2월달 PMI 지수가 발표되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ISM 서비스업 2월달의 PMI 지표입니다. 자, 중간 전망치는 52.9고요. 전달에는 52.8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되는 수치가 적어도 52대는 나와야겠죠. 만약에 51 아니면 50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요. 굉장히 미국 증시가 심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아직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마벨 테크놀로지 어닝 발표도 있는데요. 인공지능 수혜주들이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도 아울러서 가져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엔비디아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10년 만에 가장 저렴해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번스타인이라는 투자 기관이 등장하고요. 번스타인에서 일하고 있는 수석 애널리스트 스테이시 라스고는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향후 12개월 동안의 예상 수익의 약 25배 거래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forward PER이라 그러죠. PER에서 P는 프라이스고요. 그리고 E는 어닝이잖아요. 그런데 향후 12개월이니까 forward입니다. 다가오는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얼마를 곱해야 시가총액이 나오는가 이걸 계산하는 건데요. 지금은 25배까지 떨어졌다. 굉장히 저렴해진 거죠. 따라서 지금이 투자자에게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스곤에 따르면요. 이것이 엔비디아의 지난 1년 동안의 최저 미래 밸류에이션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PER이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10년 만에 최저치에 근접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과거 10년을 돌아봐도 엔비디아의 포워드 PER이 이 정도 수준에 근접한 부분은 굉장히 드문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AI 거래가 끝났다. AI 수혜주는 이제 끝났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번스타인이 보기에는 조금 이른 판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점점 더 매력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버블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공지능 수혜주 위주로 굉장히 커다란 조정이 발생했잖아요. 중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번 조정은요. 인공지능 버블을 조금 장기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AI 그룹에 대한 심리는 분명히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지출 의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AI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게다가 제품 주기가 막 시작되었고 새로운 GPU, 블랙엘이 시작됐잖아요. 따라서 이제는 제품 주기가 시작됐다는 것은 상승만이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몇 주 안에 GTC가 열릴 예정이다. GTC는요. 1년에 한 번씩 엔비디아가 개최하는 컨퍼런스입니다.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의 약자인데요. 여기에서 또 차세대 칩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죠.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호재가 남아있는 것이 엔비디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스고는요, 지난 10년 동안 엔비디아를 25배의 NTN은요, Next 12 Months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에 비해서 25배까지 포워드 PR이 떨어졌을 때 이런 시기에 만약에 엔비디아 주식을 샀다면 과거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백테스팅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요, 평균 수익률이 무려 150%였다. 따라서 지금 엔비디아 주식을 사면 향후에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역사적인 통계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번스타인은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주당 185달러의 목표 주가를 부여했고요. 그렇게 되면 향후 65%의 상승 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저도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주식은요.
SOX,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반도체 기업들을 모아놓은 지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대비해서 평균 밸류에이션 이하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전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수혜 기업인 엔비디아가 평균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는요, 지난 10년 동안 한두 번밖에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다. 원래 엔비디아 주식은요, 평균적인 반도체 주식보다 항상 PER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균 이하로 떨어진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는 거죠. 물론 하락의 끝이 어딜지, 바닥이 어디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몇 개월 이후에는 지금 이 수준의 주가보다는 상승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거를요, 보통 안전 마진 확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는 향후 떨어질 가능성, 그리고 떨어질 폭에 비해서는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올라갈 폭이 훨씬 더 크다. 따라서 위험 대비 보상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엔비디아 경영진은요, 실적 발표 후 어닝콜에서 4분기 블랙엘 매출 110억 달러가 모두 1월 달에 발생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어닝 결과는 3개월치잖아요. 근데 블랙엘은 이제 1월 달에 판매가 본격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다음 분기에는 블랙엘 매출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오늘이 바로 바닥이 아닐지라도 이번 주 아니면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이라도요, 바닥이 다져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 잠깐 보여드리죠. 앞에 기사에서는 엔비디아의 포워드 PER이 25배까지 떨어졌다 그러는데요. 어제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26.35에 가 있습니다. 26배면 아직도 저렴하죠. 왜냐하면 과거 5년의 평균을 보면요, 62.98이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봤던 밸류에이션의 반토막 이상 난 거죠. 굉장히 저렴한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더욱이 엔비디아는 과거에 비해서도 굉장히 성장률이 도드라지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PEG는 오히려 더 많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PEG라는 것은 PE 레이쇼를 성장률로 나눈 거잖아요. 5년 평균은 1.87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포워드 PEG가 0.73까지 떨어져 있는 주식이 바로 엔비디아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주가 차트를 보면 114달러 부근에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14달러가 뚫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114달러에서 다시 반등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미준 탑픽 중에 한 기업이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크레도 테크놀로지의 어닝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굉장히 멋진 실적이 보고가 됐거든요. 하이라이트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어닝을 보시면요, 3분기에 논갭 EPS가 0.25를 기록했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7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매출을 보시면요, 135밀리언, 그러니까 1억 3,500만 달러죠. 자, 그런데 놀라운 부분은 성장률입니다. 지난해 비해서 무려 154.2%나 성장률을 기록했거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14.64밀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따라서 150%가 넘는 멋진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굉장한 재무 결과를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전분기 대비해서도 매출이요, 무려 87.4%나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전년 대비해서는 154%, 그리고 지난 분기에 비해서 87.4%니까요. 성장 추세가 가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이 추세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총 마진도 63.6%로 굉장히 건강했고요. 논갭으로는 63.8%. 그리고 앞에서 논갭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갭 기준으로 해도 순이익이 플러스입니다. 2,940만 달러의 순이익을 갭으로 만들어냈고요. 그렇게 되면 순이익 마진이 21.8%입니다. 논갭으로 하면 순이익이 4,540만 달러. 그 얘기는 순이익 마진은 무려 33.6%까지 올라가고요. 자, 이번에는 경영진의 코멘트인데요. 크레도의 사장 겸 최고 경영자 빌 브레넌이 나옵니다. AEC 제품 라인의 활약에 힘입어서 3분기에 매출 신기록을 달성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사업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성장률이 154%니까요. 전환점을 맞이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혁신적인 연결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라인과 고객 기반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힌트를 준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AEC 제품 라인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자랑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AEC는 액티브 일렉트리컬 케이블의 약자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케이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케이블이 왜 이렇게 잘 팔리는지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고성능 연결에 굉장히 적합한 케이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AI 백핸드 네트워크와 같은 고성능 환경에 적합화되어 있는 케이블이다. AI 백핸드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프론트 엔드가 있고 백엔드가 있습니다. 프론트라는 것은요, 이제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하는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백엔드라는 것은 서버끼리 연결을 하는 거죠. 따라서 서버 네트워킹에 활용되는 케이블을 만드는 것이 크레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크레도의 AEC 제품은요, 에너지 효율성이 좋다고 합니다. 링크당 최대 14W의 전력 절감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와닿지가 않는데요. 밑에 보면 비용 효율성이 있거든요. GPU당 최대 $1,000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팔리는 제품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닝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가이던스잖아요. 매출이 1억 5,500만 달러에서 1억 6,500만 달러로 예상이 나왔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엄청나게 좋은 매출을 발표했는데 그거보다도 15%에서 22%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매분기 지금 실적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갭 총 마진은 62.7%에서 64.7%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고 있고요. 자, 따라서 정리해 보면요, 어닝 결과 그리고 가이던스까지 투자자들을 기쁘게 할 만한 좋은 수치를 발표했다. 크레도 테크놀로지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아마존이 나오는데요. 이 기사는 개인적으로 아마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공지능 수혜주한테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존의 AWS가요, 에이전트 AI 중심을 둔 새로운 팀을 구성하면서 이 부분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기사는요, 제 목소리를 닮은 인공지능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정말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신경 많이 쓰시면서 건강한 마음 자세 계속해서 유지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일은 미줌 방송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채널에 출연을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내일 방송은 하루 쉬게 됐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3월 4일 로이터 아마존.com 티커 AMG에는 사용자와 고객이 더 많은 삶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돕는 에이전트형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팀을 결성했다고 로이터가 화요일에 입수한 내부 이메일을 근거로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팀은 AWS 경영진인 스와미 시바수브라마니안이 이끌 것이라고 AWS CEO인 맷 가먼이 이메일에서 밝혔습니다. 에이전트 AI는 AWS에 있어 차세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맷 가먼은 썼습니다. 이메일에 따르면 이전에 AI 및 데이터 담당 부사장이었던 시바 수브라마니안은 가먼에게 직접 보고하게 됩니다. 에이전트형 AI는 사용자가 작업을 자동화하여 시스템에 작업을 요청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마존은 지난주에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말에 출시될 음성 서비스 알렉사의 업데이트 버전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기능 중 일부를 홍보했습니다. 우리는 고객들이 더 빨리 혁신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AI 에이전트가 이 혁신의 다음 물결의 핵심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라고 가먼은 썼습니다. 아마존 대변인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존은 또한 고급 추론 기능을 포함하는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새로운 제품은 노바 브랜드로 6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 MSFT가 지원하는 오픈AI가 챗GPT에 심층 연구라는 새로운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이 기능은 복잡한 작업을 위해 인터넷에서 다단계 연구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기능입니다. 미주은의 한마디.
에이전트형 AI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얼마 전에 차세대 AI가 단계적으로 가장 좋은 대답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새로운 추론 접근 방식의 결과로 인해 구형 모델보다 100배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AI의 추론은 항상 빠르고 단 한 번의 상호작용으로 생성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론을 위한 최신 AI 모델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에이전트형 AI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앞으로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소비될 것이라는 것이 젠슨 황의 주장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직도 인공지능 버블의 정점은 멀어 보입니다.